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드러난 12명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격한 감정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단 모두 발언 그리고 일부 질의와 그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죠. 권인숙 의원 질의에 서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군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는지 이걸 서욱 장관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군의 패사성이 결국 성폭력 문제를 묵인 방조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질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피해 부사관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나 국방부 장관한테 사망 보고하고 함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보고가 되는. 그게 이미 3월 2일 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이 넘어서야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5월 20일이 사망일이고 이틀이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한테 SNS로 보고가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군에서 그동안에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나 기구들을 만들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국민들 불신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번에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많은 제도와 운영의 문화의 허점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수용을 해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책임도 저는 상당히 있다.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런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그런 사과가 선택적이라는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위 법무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법무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군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이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또 이걸 묵살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면 점검해서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를 밝혀라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이번에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거래 위법 소지가 드러난 의혹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송 대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범죄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한 거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일단 12명에 대해서 출당과 탈당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한 4명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민주당을 많이 아끼는 지지자들 입장에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짜 육참 골단의 자세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취임 한 달째 맞는 날에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민심을 청취한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가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이다. 이런 진단을 송 대표 스스로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의혹이 있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나 잣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이첩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하든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드러나면 그럼 사법 처리 절차로 가든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투기 본질을 흐리기 위한 탈당쇼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논평이 그렇게 나온 걸 저도 봤는데 네. 일단 있는 그대로 저는 보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권익위원회의 조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금융자료 등 제출을 안 한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예. 이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건데 민주당이 4.7 보선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다면 또 내년에 대선이 없었다면 아마 감싸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거, 예. 그거는 뭐 저는 저로서는 일단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12명 중에 예. 반발하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왕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네. 예.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다고 하지만 예. 비례대표 2명은 탈당 권유가 아닙니다. 출당이죠. 출당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직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소위 탈당 조치를 시켜서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의원직 배치를 떼게 했다면 예. 국민들이 더 아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겠다 의원들에 네.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이미 냈었고 다만 감사원에 뭐 의뢰를 하겠다 이런 건데 현행 감사원법상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지만 사법부하고 국회의원 예. 입법부에 대해서는 감사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는 감사원법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물론 고치려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고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다른 정당, 작은 정당들도 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저는 권익위에 의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권익위의 조사의 한계 문제는 수사기관에 맡겨서 해결하게 하면 되겠다. 하나 예.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제일 먼저 꺼낸 게 LH 사건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회의 특검이었습니다. 네. 국회가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 수사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그거 특검,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면 특검도 해야 된다.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지만 이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 3월에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선에서 하겠다고 지금은 약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면피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 문제라면 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감사원에 어떻게 왜 그 조사를 의뢰합니까? 그것도 논리상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저한테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흠결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번 문제에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우리 조사 안 받겠다고 얘기할 겁니까? 민주당이 선거 전에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전수조사 권익위원회 의뢰하겠다 얘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주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밝힌 거거든요. 네.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의원들이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같다 하더라도 권익위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의혹을 가지는 의원들 이름까지 다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절차는 그 이후의 절차대로 밟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사안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이 사건의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프레임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차라리 국민께 차라리 이렇게 우리 조사받겠습니다 얘기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어찌 보면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보다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당초 원칙대로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선 의혹이 여러 가지 경중이 있지만 그래도 다 모든 12명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그래도 가혹하게 내리겠다 이렇게 언급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후에 국민의힘에도 이런 계속 뭐 압박이나 국민들의 요구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일 날 당대표 뽑고 나서 거의 우선순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1일 날 당대표가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몰라도 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남아있고 한데 이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이 됐다. 지금 뭐 여론조사상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그 취지에 동의한다. 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신속하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투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자면 민주당에 지금 해당되는 의원들 이름하고 그 의원들의 해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의원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국민이 조금씩 접하는 거지 민주당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만 나오고 의혹 내용 국민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왕 이름도 나왔고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또 다 확인이 되겠지만 의원들이 해명을 비교를 하려면 의혹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 12명에 대한 의혹도 내용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